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뷰티풀한 아침에 여러분께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42쪽, 서브노트는 17쪽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볼 건데, 여러분 교재 42쪽이면 보험자 의무는 시험에 안 내죠. 안 내기 때문에 여기 일반 개론은 넘어가시고, 자, 보험자 의무는 여기서 마치는데 대신 서브노트로 제가 정리해놨어요. 아까 거기 있던 내용들이 뭐냐면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험자 의무는 당연히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보험약관 교부, 그래서 보험약관 교부 및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가 상법에 있더라.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의무, 고유의 의무죠. 그 다음에 보험 경영의 건실한 운영 의무, 알아서 자기들이 잘 하겠죠.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떨어지나 보험자 의무에서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교재에 있는 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럼 100.5점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딱 저렇게 제목만 아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거 여기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어떤 것은 수익자까지. 수익자는 손해보험 말고 임보험에만 있어요. 보험금을, 생명보험금을 청구권자가 수익자인데, 생명보험에서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피보험자, 생명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자는 보험 수익자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보험 수익자라는 얘기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다만 여기서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어떤 거에는 수익자까지 있느냐까지가 출제 포인트 하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 전체적인 제목, 상세 내용까지 싹 다 알고, 심지어 서술형까지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트는 다짜고짜 외우고 덤비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계약자, 피보험자 의무에서 일단 첫 번째 큰 그림으로 갑니다. 자, 여기 고지 의무에 통지 의무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그다음 위험 유지 의무, 보험 사고 발생 통지 의무, 통, 발, 그다음에 손해방지 경계의무, 손,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고통, 유, 발, 손으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를 업무방세 내용도 쓰셔온 5개. 고통, 유, 발, 손을 쓰실 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고통, 유, 발, 손에서 얘네들 있죠. 유발. 얘네 유발은 딴 애들과 다르게 키포인트가 딴 애들 보세요. 고지 의무자가 다 계약자, 피보험자는 다 고통, 유발손의 공통이에요. 그런데 방금 보여드린 고통, 유발손의 유발이 있죠. 위험 유지 의무,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수익자까지도 포함을 한다. 잘 보실게요. 자, 이 계피죠. 여기. 그 다음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에 여전히 계피죠. 유발. 위험 유지 의무의 이 유죠. 수익자가 같이 들어가 있죠. 수익자는 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유발이죠. 여기 또 나와 있죠. 그래서 고통, 유발, 손 5가지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통, 그 중에 유발 2개는 계약자, 피보험자 플러스 수익자까지.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서브 이렇게 해드린 대로 계약자, 피보험자 의무가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2-3개 주겠죠. 그리고 주고 나서 이 의무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서술형을 대비해서 제가 서브노트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지 의무를 준다면 고지 의무 자체로 거의 10점에 100점, 거의 15점 100점이에요. 얘 하나로. 그래서 고지 의무에 서술하라 그러면은 15점 완벽히 한 바닥 차고도 넘치거든요, 얘가. 그 다음에 통지 의무를 이렇게, 그냥 아니면 또 하나. 통지 의무에 업무방세 3가지가 되어 있다. 그 3가지를 쓰고 3가지 상세 내용 서술해봐라. 그러면 이죠?
위험 변경 증가, 이 통지 의무 세 개죠. 위험 변경 증가된 것에 대한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죠. 위험을 유지 의무가 있는데 위험을 유지 못했어요. 유지 못해 위반에 대한 통지. 그다음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각각에 대해서 얘는 크기가 작죠. 딱 봐도. 그래서 얘 하나만으로 15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섞으면 15점이 나옵니다. 아니면 저 중에 두 개만 내도 15점. 그래서 답안을 쓰실 때는 여러분 교재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쓰는 거 고지의무 엄청나죠, 분량이. 쟤는 하나로 15점. 그 다음에 여기 등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제 교재 어떤가요? 패턴을 잘 보시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고지의무. 먼저 의무니까. 의무자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계약자, 피보험자, 기본. 다음 수익자가 있냐 없냐? 있는 거는 유발, 위험 유지 의무, 사고 발생 통지 의무. 됐죠? 자, 키포인트는 항상 여기는 색깔을 바꿔서 고지 의무자가 누구냐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지 시기 중요합니다. 언제? 고지 의무는 항상 계약 체결 당시, 성립 당시에 싹 다 불어라. 그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상대방은 전부 다 보험자한테 좋죠? 얘하고 얘만 써도 일단 배점의 기본은 먹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고지 내용 중요하죠. 당연히 보험 계약에 관한 이렇게 쓰면 틀리죠. 고지 의무는 중요성의 원칙. 이 말이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그 다음에 고지 방법은 이거 다 쓸 필요 없죠. 구두, 서면 등 특별한 제한 없다. 이렇게. 이걸 다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구두, 서면 등 특별한 방법은 제한은 없다. 끝나죠. 그 다음에 고지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냐. 모두 똑같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위반했을 때 보험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써주면 됩니다. 안일계산이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했어요. 보험자는 어이씨, 사실대로 다 부르니까 그래? 알았어. 안일계산.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초기일로부터 3년 이내. 얘는 소멸시효, 얘는 제척기간 둔 거죠.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럼 그 안날도 계약처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 그겁니다. 법적 안정성에서 제척기간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적 성질까지도 써주면 매우 좋겠으나, 교재도 있습니다. 써주면 좋겠으나, 저거는 굳이 안 써도 감점 돼봤자 1점 정도 감점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요건 참고로 당구장 표시해놨죠. 교재에서 굳이 진정의무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여기는 이해 안 가시면 넘어가 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진정의무는 진짜 의무. 계약서에 있어? 계약서에 있어야 그거 위반하면 내가 책임을 지는 거. 그게 진짜 의무. 계약서에는 없지만, 진짜 의무는 아닌데 계약서는 없지만 상법에 있어요. 그래서 부진정 의무. 고지 의무 우리 상법 몇 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부진정 의무죠. 이렇게. 법정이 상법 법률 조항에 계약서에는 다 있긴 있어요. 계약서는 없지만 상법에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계약서에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져야 되는 의무야. 그래서 법정 의무 또는 부진정 의무. 굳이 암기 팁을 하자면 비읍, 피읍 이렇게 기억해 놓을까요? 굳이 연상작용으로. 두 번째, 간접 의무 내용이 있죠. 의무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제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너 의무 불이행했지. 너 나한테 돈 빌려고 했는데 돈 못 갚았잖아. 의무 불이행이잖아. 채무 불이행. 그럼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안 갚아? 압류. 그 다음에 경매. 이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직접 의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손해배상 청구 그냥 계약 해지밖에 못해. 그러면은 간접 의무. 여기는 계약 해지밖에 없잖아요. 간접 의무. 손해배상 청구 직접 할 수 있으면은 직접 의무, 그거 아니고 계약 해지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간접 의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혹시라도 출제자가 법을 좀 전공하신 분이 들어오신다면 법적 성격까지 쓰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여기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거는 답안을 쓰실 때 이 패턴입니다. 의무 당사자, 상대방. 이 순서는 섞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뭐 굳이 순서까지 다 해야죠. 그럼 머리가 복잡해져. 그냥 의무니까 의무 당사자, 상대방 누구, 언제, 고지, 시기, 어떤 내용을, 그 다음에 의무자가 위반했어.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하지? 여기 딱 와꾸를, 틀을 짜놓으면 밑에 다 똑같죠? 자, 쭉쭉 갈게요. 통지 의무 갑니다. 의무의 당사자, 상대방, 그 다음 요건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기 언제.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위반에 대해서 안 써놓은 이유는 왜 안 써놨냐면 교재에 없으니까 안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교재에 없으면 채점자도 굳이 감점하지 않죠. 근데 고주 의무는 교재에 있죠. 고주 의무 위반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고주 의무 이 자체로 15점 준비까지 하세요. 고주 의무를 압축한 이런 방식입니다. 똑같죠, 매번? 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의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어디랑 헷갈리냐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하고 위험 유지 의무하고 둘이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 그놈이 그놈 아니냐. 전혀 다릅니다.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계약자 피보험자는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개입해서 위험을 변경 증가시켜 버린 겁니다. 나의 잘못은 없어요.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제3자, 제가 빨간 쳐놨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제3자만 이해하시면 게임 끝났습니다. 그럼 얘가 차이니까 얘는 제3자 아니고 지네들이. 지네들이니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게 키워드입니다. 공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의무자, 상대방, 통지 시기, 내용 끝났잖아요. 내용에 여기는 제3자, 여기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현저히 변경 증가된 거. 위험이 현저히 변경 증가는 똑같아. 누가? 누구 때문에? 여기는 제3자 때문에, 여기는 지들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딱 책 놓고 강의 멈추시고 써보세요. 답안을. 지금 써보세요. 의무자, 상대방, 시기, 위반의 내용. 여기는 제3자, 여기는 지들이. 어떤가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답안 쓰는 게 일도 아닙니다. 자, 또 지우고 여기로 와서 이제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자, 당연히 개피죠? 수익자 들어온 거는 U8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방, 당연히 상대방 무조건 보험자. 그 다음에 발생 요건. 3자의 행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저거는. 다른 것도 다 보험기간 중이지. 키워드는 얘보다 얘입니다. 얘 빼먹고 써도 돼요. 교재를 전 충실히 그냥 요약하다 보니까 서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키워드는 얘입니다. 그럼 3자 행위로 생각이 났어. 말 만들어 보세요. 3자 행위로 위험이, 3자 때문에, 딴 놈 때문에 위험이 현저히 변경 증가되었다. 끝. 이게 끝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통지 시기는 제3자가 변경된 내가 알아서 안 떼, 지체 없이. 내 잘못 아닐 때는 나한테, 내 잘못일 때는 바로 아까 내 잘못인데 고의 또는 중과실 넣고 안 해줘. 가만히 있죠. 이렇게. 됐고, 다행히 보험자 행동은 책이 없으니까 없는 걸 안 쓰면 됩니다. 그냥. 굳이 더 할 필요 없어요. 법전 찾아보셔도 되는데 제가 강의 내용 쓸까 하다가 아유, 굳이 더 헷갈리실까봐 얘기 안 할게요. 교재에 있는 대로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의문자, 수익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U8, 얘하고 얘. U8. 똑같죠? 위반의 내용. 이게 키워드. 고의 또는, 여긴 3자, 고의 또는 중과실. 그 다음 어떻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떻게 됐다고? 위험이 현저히 변경 증가되었다고. 효과, 여기 효과 나왔죠. 이건 중요하죠. 자, 당연히 위반한 당사자는 가만히 있겠죠. 그럼 보험자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받은 날로부터는 의미가 없어. 가만히 있어. 그럼 보험자가 알았어. 안 날로부터 똑같으면 다 이럴래. 알았어요? 그러면 위험이 증가됐어. 그럼 보험자는 해지하긴 좀 그렇고 보험료도 계속 받고 싶으니까 야, 위험 증가됐잖아. 나 지금 알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괜찮아. 그럼 내가 계약 해지하기 전에 보험료 올려줄래? 보험료 올려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싫은데? 그럼 해지. 1단계 보험료 증액 청구 한 건은 먼저 한 단계를 두었습니다. 됐죠? 아, 니네가 고윳돈을 준 것이 괜찮아. 보험료 더 내. 싫은데? 해지. 근데 보험료 더 내면 해지 안 하고 보험 지속시키는 거죠. 보험료 더 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 통지문 똑같죠. 통지 의무자, 유발은 수수, 상대방 보험자. 통지 시기 사고 발생했으니까 바로 지체 없이. 안 때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교재에 있으니까 굳이 한마디 이렇게 했죠. 이거는 만약에 사고 발생을 통지를 안 하게 된다. 이거는 증가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이 뭐죠? 약관이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모든 뭐 벼, 적과전, 뭐 밭작물, 과수 싹 다 인삼까지 싹 다 모든 보통 약관 5조에 전부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사고 발생할 때는 안 된 지체 없이 통지하셔야 됩니다. 딱 써 있어요. 똑같은 말이 무한 반복됩니다. 모든 약관 조항에. 보통 약관 5조에. 그러니까 약관에 있으니까 진짜 의무죠. 저도 그래서 약관 찾아봤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고 발생을 통지를 안 하면 보험회사가 통지를 받아야 조사를 나가죠. 통지를 안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무슨 수를 합니까? 보험금 못 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모든 약관에 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사고 발생하시면 지체 없이 통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험금이 나갑니다. 안 하셨어요? 위반이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진짜 의무, 진정 의무, 교재에서 굳이 써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요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서 무려 4, 5, 6, 7 엄청난 페이지를 할애해서 손해방지 의무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손해방지위는 고통, 유발, 손해, 쓰시 하나도 나올 수 있지만 고주의무 따로, 손해방지의무 따로 그냥 15점 구성해버립니다. 손해방지 의무는 약간의 계산도 제가 좀 필요하고 여러분이 계산 문제 나올 때 이 손해방지 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서브를 해놨고 저 위에까지는 한번 손해방지 의무 전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지금 다 들어있던 거예요. 고주 의무. 그래서 제가 지금 서브 강의한 내용대로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키워드 쓰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 눈에 들어오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뷰티풀. 여기 빼고 딱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쓰면 한 바닥 꽉 차거든요. 딱 띄어쓰기 타고 목차마다 한 줄씩만 딱 쓰면 15점 완벽하거든요. 여러분 15점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한 바닥 두 바닥 아니에요. 한 페이지로 깔끔하게 쓰면 끝납니다. 이렇게 시간도 세이브돼, 마음도 든든해, 점수도 훨씬 더 잘 받아요. 얘가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교재에서는 여기 다 설명드린 걸로 보고 손해방지 의무로 갈게요. 자,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먼저 의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의의도 간단히 쓰는데 인정이유, 그 다음에 그 내용 그려놓고 여기서 방가로대 세부 내용이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하는지 봅니다. 누가 지르냐? 계피죠. 뭐 또 뻔하지 않습니까? 계피에. 그 다음에 그 대리인까지 가고, 자, 존속기간, 그 다음에 소멸 시점까지니까, 그 다음에 방법과 노력의 정도, 이런 식으로 됐나요? 지시의 경우 해서, 그 다음에 손해방지 위반의 효과. 오,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걸 제가 어떻게 했냐? 자, 손해방지 의무 보시면 또 나오죠. 의무죠. 얘는 있고 수익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직원 매니저 쓰잖아요. 매니저 말합니다. 대리는 매니저, 지배인은 제너럴 매니저, GM 이렇게. 다음에 인정이유 이거죠.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었죠. 키워드만 쓴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교재랑 같이 보충하면서 볼게요. 쭉 범위 여기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내용이었고,
만약에 손해방지 경험 의무 정도면 상법의 요 내용은 상법 조문을 그대로 써주는 것도 좋겠죠, 여기. 자, 계약자, 피보험자는 당사자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딱 사족 붙이면 됩니다. 딱 저렇게. 한다, 끝. 자, 인정 이후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아, 그거 말씀 안 들었구나. 손해방지 의무의 대전제는 사고가 발생 딱 그 뒤부터입니다. 사고 예방 의무하고 전혀 달라요. 혹시나 그거랑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 예방 의무가 아니라 손해 예방 경감 의무입니다. 예방을 방지라고 했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으면 손해가 안 생기도록, 만약에 바로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전제는 사고 발생하고 나서가 대전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손해 예방과 사고 예방과 전혀 다르다. 사고 예방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키워드는 여기 공익보호. 그다음에 보험 단체성. 왜? 보험 단체, 집단으로 보험 단체를 구성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내가 정말 우리 단체성을 위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돼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여봐야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이 보험 들었는데 뭐 사고 발생 그까짓 건 뭐 100원 손해보나 200원 손해보나 나는 보험금 다 받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딴 식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단체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공익보호 신의성실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의무에 대한 규제를 안 해놓으면, 법적으로 규제 사항이 없다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신의성실 의무 위반 시는 어떻게 할 거냐가 또 뒤에 나오죠. 그래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까지 있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만약 인정의 키워드 쓴다면 이렇게.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늘어난 손해가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고의 아니냐, 묵시적으로 방치한 거 아니냐 해서 우연성을 결여했다. 그래서 요거 친 이유는 가로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서술형 쓰실 때 이렇게까지, 여긴 서술형 좀 애매해요. 인정이요, 가로넣기. 자, 이 내용으로 가서 이제 서브노트로 다시 갈게요. 자, 의무의 존속기간도 나오는데, 존속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쓰고 있어요. 경감의 내용 좀 더 보시고, 존속기간, 발생 시점 있다 말까. 아, 뭐 이렇게 길어?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사고 자체 예방,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니야, 사고 자체 예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험 사고 발생 전에 보험기간은 손해방지 경감 존속기간이 아니다. 전혀 아니라는 거. 사고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소멸 시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브노트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가 시점 종점이죠. 사고가 발생하여 말씀드렸죠. 누차 말씀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하여부터입니다. 하여. 계약자, 피보험자가 알았을 때 그때부터라는 거지. 알았으면 그때부터 네 손해방지 의무가 발생된다라는 뜻이고, 종료 시점은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완전히 이제 없어. 이제 다 확대됐어. 불 다 타버린 거지. 이제는 그 가능성이 소멸한 때까지를 존속기간.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죠? 출제자가. 아니면 네가 알아서 써봐. 15점이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목차를 잡으십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굳이 교재 순서대로 막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서브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어때요? 이 순서는 여러분이 뒤집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목차만 생각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좀 노력의 정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씁니다. 부족한 건 교재로 마저 보충해서 읽어주시고요. 키워드. 자, 키워드가 얘죠. 최대 선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내 재산이라면, 내 집이 불났다면 강 건너 불구할 거라는 거지. 그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네 집에, 네 공장에 불났다면 정말 너 그냥 이러고 아이고 불났네 119 불러 이렇게 할 거냐. 내가 먼저 소화 작업에 참 물 끼얹으면서 헬프미 불이야 하면서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난 좀 불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가하게 뒷짐질 거냐는 거지. 바로 그 노력을 말합니다. 네 재산에 불났다면, 네 집에 불났다면, 네 공장에 불났다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딱 그 말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판사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 당시에 뭐 하셨어요? 도움 요청은 어떻게 하셨죠? 당신은 뭐 하고 있었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네 재산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재산이라면 그렇게 그런 거지. 남의 집에 불렀으면 위험한데 누가 가요? 어우, 도망 나와가지고 전화하고 여러분 저기 가보세요. 그렇게 하는 내 집이면 이렇게. 자, 계약자 피보험자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사업 활동을 말하겠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노력이면 충분하다. 불구덩이에 자기 집이라도 불구덩이에 뛰어들 수는 없지요. 이렇게. 그래서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건 약간 이제 핵심에선 벗어나긴 하지만 보험자의 손해방지 경감 지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가 길어요. 교재에. 결론 따라야 한다. 교재 볼까요? 굳이 저걸 여러분이 답안에 쓰실 때 야, 서술형인데 이걸 여러분 쓰시려고요? 그럼 여러분 25점 가지고 1시간 내내 이거 쓰다가 나올 수 있어요. 완전 논술 시험이 돼. 대입 수능이 돼버려요. 논술이 돼버려. 안 된다고요. 우리는 20문제 풀어야 되거든.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빨리 목 찾아봐서 이걸 언제? 지시 따라라. 어딨지? 이거 또 더 있다. 여러분 더 길어요. 여기 또 있어. 허용돼서 그런 거 봐야 된다. 따라야 한다. 쉽게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이 서브노트 이럴 때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서브노트를 보고 교재를 보면서 교재 본 다음에 쭉 읽으신 다음에 키워드, 그 다음에 제 서브노트로 딱 정리하시면 깔끔하고요. 제 서브노트에서 혹시 핵심 키워드가 빠졌다? 그럼 거기다 여러분이 나름 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딱 덮어놓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목차 순서는 저랑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 의무자, 상대방, 언제, 무엇을. 6카운트 됐죠? 그리고 한두 가지 생각 안 나면 다시 살짝 보고 시험장에서 한두 가지 생각 안 난다고 떨지 마세요. 이미 기본 틀은 다 썼잖아요. 넘어가세요. 시험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 나왔죠, 이제. 자, 의무 위반의 효과. 상법에 대해서는 진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약관에 있죠? 약관에 떠 있으니까 진정의무죠. 그러면 여기는 계약자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야. 야, 불났는데 알고 도망가 버려 지집인데 근데 더 확대가 됐어. 뭐 옮겨 붙고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 안 해주겠다니까. 원래 보상에 의해서 까고 주겠다. 그런데 선의 또는 경과실이야. 야, 누구라도 불덩이에 뛰어들어갈 수는 없지. 그건 과실도 아니지. 그래서 선의 또는 경과실은 증가된 손해도 보상한다. 즉 이종 선의 경과실은 의무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증가된 손해를 보상에 의해서 공제한다. 까고 준다. 여기에 키워드. 자, 교재에서 요 필요비 유익비 나오죠.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서 지출했던 비용을 말합니다. 일체의 비용들. 그 필요비 유익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보상할 거냐. 그래서 볼게요. 자, 여기 예를 들은 건데 교재에는 좀 이렇게 숫자로 안 되는데 제가 숫자로 꾸며봤어요. 여기가 요만큼이 전부보험이죠. 그리고 요만큼이 일부보험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은 700원이 났고 사고가 발생해서 필요유익비가 5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 보험 물건의 보험가의 가치는 1,000원짜리예요. 똑같습니다. 이 상황은. 자, 1,000원짜리 물건에 손해가 700원이 났고 이 사고가 나서 필요비 유익비로 손해방지비용 500원 지출했고 다른 것은 얘만 다릅니다. 보험 금액을 보험가액의 풀로 전부 다 가입해야 되냐, 전부보험. 얘는 보험료 조금 아끼려고 보험 금액을 800원, 80%만 가입했습니다. 부보비율 80%, 부보비율 100%, 전부보험, 일부보험. 그때 손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필요비, 유익비, 손해방지비용 어떻게 계산해 이겁니다. 너무 쉬워요. 색깔을 조금 바꿔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자, 손해액은
700원인데 항상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줍니다. 700원 보상하죠? 실손 보상 원칙.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는 500원. 총 보상액은 700원, 1200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원인데 1200원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방울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초과해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똑같은 상황에서 손해가 700원 발생했는데 80%만 보험에 들었으니까 얘도 80%만 보상해 주겠다고 해서 비례 보상이죠. 저걸 보고 우리가 실손 비례 보상이라 합니다. 줄여서 비례 보상. 그 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500원도 실손 비례 보상, 보험에 든 그 비율만큼만 보상을 한다. 두 개 합해서 960만 원, 가입 금액 1000만 원 한도 있죠? 다 보상해 주죠. 나머지 못 받은 100만 원은 희약자, 피보험자 그냥 부담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게 풀어놓은 게 이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왔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빠뜨렸던 내용이 이거다. 그 다음에 요 아까 했죠. 요 필요비 유익비는요. 불이 나왔어요. 반드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해서 그 지출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의도가 최대 선의의 원칙에 의해서 급한 마음이 야 누구라도 그 정도는 막 사람 부르고 막 소방차 부르고 했을 거야. 돈 다 들어갑니다. 응급차도 부르고 돈 다 들어가. 구급차 공짜 아니잖아요. 모든 짓을 다 했을 때 근데 사람이 죽었어. 너 돈 지출 구급차 병하고 사람 죽어서 안 돼. 보상 못해. 그게 아니라 결과에 상관이 없이 재산 손실이 얼마가 났든 인명 손실이 얼마가 났든 인명 피해가 얼마가 났든 지출한 비용이 최대 선의 원칙에 근거한 정말 네 마음속에 공익을 말하는 그 마음이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보상해 주기가 손해방지 비용입니다. 그게 교재에 나와요. 교재 어디쯤 있을까요? 좀 봤는데 위반의 효과 있었고 아까 다 말씀드렸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이게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필요비 유익비용이란 그 결과 비용 지출의 결과죠. 실질적으로 경감이 있었던 것만은 의미하지는 않고 경감 있으면 좋죠. 그게 아니라 경감 목적,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경감 목적을 가지고 한 당연히 타당한 행위이죠. 불법적인 행위 말고 다 인정해 준다 그 뜻입니다. 말을 되게 어렵게 썼어요. 그 결과 더 쉽게 쓴 건가요? 어쨌든 내용은 아셨죠? 결과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당한 목적을 손해 경감 목적을 가지고 타당한 행위. 그래서 키워드만 다시 쳐볼까요? 여기네요. 키워드는 손해 경감 목적 타당한 행위가 키워드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네요. 지금 일부 보험 다 제가 숫자로 보여드렸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험 중간 어려운 거 거의 다 지나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깊이 있는 내용 거의 다 높은 산을 넘어왔습니다. 좀 편하게 가실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